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김상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또 여러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4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우간다 하면은 멀게만 이제 느껴지는데요, 사실 가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멀게 느끼는 곳입니다. 그러나 막상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보면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시간으로는 약 19시간 정도, 20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갈 수가 있고요. 비행기 표로는 한 130만원, 140만원 한국 돈 하면은 이제 왕복을 해서 갔다가 이제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아프리카 갔을 때는 굉장히 충격도 많이 있었고, 내가 과연 이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상심도 하고 겁도 먹고 마음이 사실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너무나도 많이 다른 다름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 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모로 많이 노력도 해보았지만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정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피부도 완전히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세상에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고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불만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세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것이 힘드냐?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과 주님과 그다음에 그 제자들이 사역할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네가 과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힘든 것이 없더라고요. 차가 있어서 먼 곳은 차로 다닐 수 있고요, 또 아쉬운 대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전기가 자주 나가기도 하지만은 전기 틀고 전기불 아래서 생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후로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또 우간다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4년 동안 겪으면서요, 그리고 우간다의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또 기독교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마음으로 정말 기독교인은 무엇이고 또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참 많이 묵상도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음속 깊이 이제 제 스스로 먼저 감동을 받으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특히 이제 우간다는요 75%가 기독교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생각과 행동들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장하지 않았고 성숙하지 않은 세계,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교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아도 아직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존재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물론 태어나는 것도 그 집안에 있어서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무척 쉽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어려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성숙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녁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보통 성장하고 보통 성숙하지 않아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선교를 하면서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고 화가 나서 경상도 말로 우라통이 터질 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되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씩 저는 어찌 보면 성장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응암교회에서 6년 동안을 했습니다.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15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찌 보면 아프리카를 통해서 우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성장시켜 주셨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오래 하면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몇십 년 하고 나면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된다고요. 성자가 되든가 또라이가 되든가 이 두 종류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 환경 자체가요 사람을 정말 그 끝장까지 밀어붙입니다. 아주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까지 사람을 밀어붙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프리카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 이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이제 제가 5년차 이제 사역에 우간다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간다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예전에 한 1, 2년차 될 때는 보면은 싫을 때도 많았고 또 냄새가 싫은 적도 있었고요. 또 일을 맡겨놓으면 반드시 일을 틀리게 하거나 까꿀로 하거나 또 거짓말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미운 적도 많았고 정말 치유받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 스스로가 다 어떠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 얼마나 저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으면 도덕질을 했을 것인가. 이제는 오히려 넉넉한 마음이 되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욱더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저는 지금 더 풍성해졌고 더 마음이 넓어졌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면서 오늘 말씀도 아름다운 성장이다. 즉, 제 스스로의 간증을 사실은 여기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을 때에는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어찌 보면 지금 돌아보면 좁은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짜증내고 그리고 자주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도덕질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더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으려고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 스스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사실은 용서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또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단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간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간다는요, 남북한 크기의 크기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합치면은 우간다 크기 정도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남북한 한반도만한 땅 크기에 55개의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부족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 마치 이렇게 부족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 100배나 에너지가 강한 이러한 부족들이에요. 한번 싸움이 나면은 어린 나이까지 다 쳐 죽이죠.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오죠. 우양까지, 어린 나이 우양까지 다 쳐 죽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종족 싸움이 벌어지고 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은 정말 다 밉습니다. 그 어린 나이 한 달 필요가 없습니다. 싹 다 제해야 될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에너지로 싸우는데요. 이러한 부족들이 55개의 부족이 있고 언어는 47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동쪽으로 1시간만 가도 언어가 안 통합니다. 서쪽으로 1시간 가도 언어가 또 다릅니다. 사방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어가 틀리면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나죠. 전쟁의 역사입니다. 살육의 역사이고 그야말로 제노사이드라고 한 대량 학살, 100만을 죽였다, 200만을 죽였다 하는 것이 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부족이 달라서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한 몇 년 전부터요,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총과 칼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케냐 같은 나라에는 한 20년 문명이 우간다보다 발달했어요. 빌딩도 큰 것이 많고 차도 좋은 것이 많고 도로도 더 발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특히 밤에 외국인들은 절대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을 많이 찾았을 때에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민간인들이 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말리아에서 그 밀거래로 총을 팔고 사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권총과 M16 소총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차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살려가는 곳이 이제 케냐입니다. 반면에 이 우간다는요, 총을 누가 한 방을 쐈다고 하면 대통령궁에서 그 총 쏜 사람을 가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왜 쐈는지, 무엇 때문에 쐈는지, 몇 발을 쐈는지, 총은 어디서 났고 총알은 어디서 났는지 모든 걸 조사해서 죽이거나 평생 감옥에 넣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전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그 다음에 군인만 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안전한 곳이 바로 우간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둑들은 얼마나 많으냐, 말도 못할 정도로 도둑은 많습니다. 잠깐 하면은 사라집니다. 차를 대면놓은 부속품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또 부품을 다 빼가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말 겪고 나면은 정말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번은 차를 대놨는데요. 제 차가 조금 이제 중고차지만은 거기서는 그래도 조금 비싼 차에 속합니다. 앞에 오른쪽 바퀴와 오른쪽에 관련된 모든 부속품들을 그야말로 옥수수 털듯이 다 털어버렸습니다. 잠깐 일을 보고 와서 돌아보니까 다 털어버렸어요. 바퀴도 없고 부속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왜 뽑았냐 하니까 이 위험할 것 같아서 뽑았다는 거예요. 갖다 붙여라 하니까 갖다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붙일 수 없냐? 아니 위험하니까. 아니 위험해서 죽어도 내가 죽을 테니까 갖다 붙이세요. 그럴 수 없대요. 길에서 죽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얼마냐 물으니까 한국 돈 15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부품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이제 15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큰 싸움이 될 뻔했죠. 하지만 정말 주먹을 내가 먼저 쓰면은 200대 1이 돼버립니다. 삽시간에 200명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쳐 죽여요. 주먹도 쓸 수 없고 주먹을 써봐야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기 계속해서 말로만 하는데 결국 되지 않아서 결국 30만 원 정도 돈을 이제 뺏겼어요.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 뺏기고 이제 그리고는 처량하게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정말 이 아프리카에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분을 사귀었던 일이 한 2년 전에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요, 기독교인이 많지만은 훈련된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즉, 제대로 된 재직들이 없고요, 제대로 훈련받은 기독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잡고 보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떤 도둑이고 살인 강도든 간에 잡고 보면 다 기독교인인 것이 바로 이제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1년에 700달러를 법니다. 1년에 700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73, 4만 원 정도. 1년 내에 벌어봐야 70만 원, 8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요, 조금 이제 충격이 있는 문화인데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남자 하나가 부인을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능력되는 대로 이제 부인을 둘 수가 있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시내 나가면은 그 레스토랑이라고 조그마한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럽니다. 그 레스토랑의 아줌마가 오늘 소 한 마리만 주고 내 딸 여기 일하는 애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부인으로 자꾸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소 한 마리 해봐야 한국 돈으로 40만 원이면은 이제 큰 소를 살 수 있어요. 40만 원 소 한 마리만 주고는 내 딸 데리고 가서 부인을 삼아라 하는 제의를 사실을 많이 받아요. 사실 맘만 먹으면은 그냥 데리고 가서 부인 5명 이상도 사실은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데리고 오면 저희 집사람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이처럼 소 한 마리 혹은 염소 5마리, 닭 200마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주면은 어떤 여자든 간에 데리고 와서 내 부인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우간다입니다. 많게는 20명까지 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한 200명 가량, 150명, 200명 가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요,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런 많이 부인을 두게 되었느냐? 역사가 있습니다. 우간다는 이제 농경 문화거든요. 어느 아프리카나 다 이제 농경 문화가 있고 이제 목축하는 문화가 있고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은 땅은 넓고 사람은 적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힘이 듭니다. 힘이 들면은 이 첫째 부인이 이제 꾀를 내는 겁니다. 남편 허리를 자꾸 찔러서 빨리 가서 두 번째 부인 데리고 오라고 자꾸 이렇게 등을 찌르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둘째 부인 데리고 오면은 이제 일을 거기다가 맡겨서 자기는 사령관이 되고 두 번째 부인을 부려먹기 시작해요. 두 번째 부인도 일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또 남편을 찔러서 셋째 부인 빨리 데리고 오라고 자꾸 찔러요. 그럼 셋째 부인 오고 넷째 부인 오고 5째 부인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많아지는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바로 우간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을 많이 넣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넣는데요. 아이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간다에는 처녀가 없어요. 처녀가 없고 다 아이를 한두 명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남편도 없고, 그런데 아이는 있어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문화고, 한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 같지만, 우간다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해요. 이제 교사를 채용합니다. 결혼했습니까?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애기 있습니까? 애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으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고 집을 주고 나면 그 이튿날 얘가 요런 애들이 이제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해요. 물으면 얘들은 누구냐 하면 처음에는 사촌이라고 그래요. 사촌을 데리고 왔는갑다 해서 놔둬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소문이 들려요. 저게 저 사람 딸이라고, 여기 저 사람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물으면은 딸이고 아들이냐 하면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 어디 있냐? 남편은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자주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기만 임신해서 놓지 아버지가 누군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우간다의 문화입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보편적이라서 처음에 가면은 혼동스러운 것이 이런 문화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이즈가 굉장히 많은데요. 에이즈가 한 50%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에이즈 약이 발달이 되고 또 무료로 나눠줘서 이제는 많이 죽지 않고 이제 대부분 70, 80살까지도 살아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우간다는 카톨릭과 성공회와 개신교가 있어요. 이 세 개 기독교 종파가 75%의 기독교인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슬림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도로 옆에 아주 그 보기 좋은 데다가 큰 도로 옆에 5km마다 하나씩 모스크라고 하는 아주 예쁜 무슬림 교회를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지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계속 포섭을 해서 이슬람 그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소름이 조금 돋을 정도로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은 빨리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더 힘을 내서 분발해서 교회를 더 개척하고 교회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우간다인데요. 이 우간다에서 4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아픈 적도 있었고 또 말라리아에 몰려서 이제 죽을 뻔한 적도 없잖아 있었고요. 또 도둑을 맞은 거는 뭐 여러 차례라서 이제는 뭐 생소하지도 않을 정도로 도둑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또 돌아가서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사실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검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제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내시경도 하고 또 치과 치료도 하고 계속해서 병원 일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증세도 없이 이렇게 무사한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다는 이제 판정을 받아서 사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금 돌아가서 힘차게 나도 더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또 우간다 사람들도 우간다 기독교인들도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간다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식당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밥을 먹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예, 저 밥은 뭐냐면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어서 비비면은 시루떡처럼 됩니다. 그리고 콩을 삶아서 이렇게 놓으면은요, 그것이 이제 주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저렇게 먹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간다가 얼마나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저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렇게 있는 것이 빨래 끝난 겁니다. 이제 저 물에다가 빨래를 살짝 담궜다가 탁탁 털어서 이제 말려서 이제 옷을 입는데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네, 이건 이제 일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이웃집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인데요. 28살짜리 아줌마인데 애들 4명을 놔두고 전기에 감전돼서 호진국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제 전기에 감전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문상을 갔더니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시신을 놓고 두꺼운 이불을 아주 두껍게 이제 덮어놓고 고걸 하고 또 죽으면 그 이튿날 바로 땅에다가 바로 그냥 갖다 묻어버립니다. 그것이 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문화죠. 이것은 이제 외지 쪽으로 시골 쪽으로 나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데요. 마을에는 소와 돼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마음대로 뛰어놀고요. 또 네,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길거리 옆에 레스토랑입니다. 보통 이제 그 외지에 나가면 그 레스토랑이라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형태인데요. 뭐 건물이 마땅히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이제 나무로 대충 이제 걸쳐서 있는데요. 저기서 뭘 사 먹고 또 배탈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위생 관리가 잘 이제 안 된 곳이죠. 넘겨주세요. 예, 이것은 이제 제가 농구 골대를 만들어서 이제 가서 해줄 때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아침 먹는 시간인데요. 아침 10시 반이 되면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옥수수 죽을 한 잔 먹습니다. 그 옥수수 죽에는 조그만한 컵에 설탕을 10스푼씩 이제 넣어서 먹는데 설탕이 굉장히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설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가 금방 떨어져요. 뭘 활동을 하면은 해발이 1200m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서 10발자국 걷는 것이 10발자국 걸어서 피곤한 것이 거기서 한 2발자국만 걸으면은 10발자국 여기서 걸은 것처럼 이제 피곤한 것이라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설탕을 줄이려고 수도 없이 노력해 봤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설탕을 줄이면 나쁜 사람이 되고 설탕을 주면은 좋은 사람이 이제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서 설탕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설탕 줄이면 반드시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지도자가 돼요. 근데 자기들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식이 없습니다. 예. 뒤로 넘겨주세요. 예, 뒤로 넘겨주세요. 이곳에 일하다가 이제 모래를 푸다가 단컷에 찍었는데요. 피부 색깔이 정말 새까맣죠? 예, 아주 그냥 정말 새까맣습니다. 이렇게 만져봐도 새까맣고 물로 씻어도 저게 씻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저렇게 새까만 색깔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 학교의 이제 부엌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기다가 이제 그 옥수수 가루를 많이 넣어서 막 휘저으면은 시루떡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200명 분을 저기에서 만듭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불을 떼고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란을 나눠줄 때입니다. 이제 양계장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을 나눠줬는데요. 계란 나눠줄 때 되면은 그렇게 식당 앞에 인산인해를 이제 이루는 모습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급한 죽었던 아이를 병원에 급하게 구송해서 일주일 만에 살려냈고요. 저 역시도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서 둘이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우물입니다. 네. 여기 우간다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우물입니다. 네. 뒤로 넘겨주세요. 네. 저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거를 계속 씹어서 이제 그 물을 떠갑니다. 근데 저 물도 사실은 건기 때는 먹을 수 있고 우기 때는 그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연결이 잘못돼서 밑에가 이제 그 장티푸스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이제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하나 이제 파주게 되었는데요. 예, 뒤로 해주세요. 예, 우물 팔 때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 결국 이제 우물이 처음에 안 나왔고 두 번째 이제 우물이 이제 나왔는데요. 우물 파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처음에 가서 우물이 나오면 좋지만 나오지 않으면 다른 데를 파야 돼요. 또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데를 파야 돼요. 이것이 저 몇 번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싸움이 나죠. 왜 배는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하다 보면 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대변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셔서 두 번째 좋은 물이 나오시도록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밑에서 아무리 강물도 물이 엄청나게 이제 솟아나는 물이 이제 학교에 좋은 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념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죠.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물통을 넣고 이제 오타까지 설치해서 물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다 와서 천천히 넘겨주세요. 오토바이까지 가지고 와서 넣어서 타기도 하고요. 저 옆에다가 세멘트를 이제 바르는 이유는 고속길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또 물통을 삽시간에 이제 저녁에 또 들고 가버리기 때문에 물통을 저렇게 동그랗게 세멘트를 다 해놔 소독이는 사진을 안 찍었고요. 예. 예. 요거는 이제 교회인데요. 요건 좀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인천의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요. 자기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대학교 입학하니까 지원을 보내다가 첫째 날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해서 대학교 첫째 학교 등교하는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장례를 치고 남은 거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아들 구제하라는 이름으로 아주 먼데 시내에서 한 6-7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1,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줬고 또 아버지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연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현지 나가면 현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냥 막대기만 저렇게 꽂아놔서 이 덩굴들이 자라서 태양을 햇빛을 막아줄 수 있을 정도 저 정도면 이제 교회 나가고 예배를 단체로 모여서 이제 드립니다. 예, 예배 공동체들이 한테서 여기서 학교의 이제 모습인데요. 학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우간다는 또 특별히 다른 게 뭐냐면요.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여차하면 회의고 여차하면 법입니다. 특이하죠. 우리나라 옛날은 그렇지 않았는데 저기는 특별합니다. 여차하면 법이요, 여차하면 경찰서, 여차하면 법원으로 가자. 어디에서 배웠냐? 영국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학교를 운영할 때도 반드시 저렇게 모아놓고 법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일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절차를
빼먹었다는 거죠.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이제 단체로 모여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좀 넘겨주세요. 여러 교회에서 지원해진 이제 물품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제비를 뽑아서 하나씩 이제 나눠줄 때 모습인데요. 나눠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축구화 받는 친구도 있고 파파 옷을 받는 친구도 있고 그림책을 받는 친구도 있고 여러 스티커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저렇게 이제 선물로 나누어 줬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하얀 애는 딸입니다. 제 딸 예빈이라고 이제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했습니다. 이 집은 농공을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외지에 나가면은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옷을 입고 사는 형태가 외지 쪽으로 나가면 저렇습니다. 사실은 이 우간다는요,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옷을 입지 않고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주로 들어와서 그래서 옷을 입는 문화로 저렇게 이제 했는데요. 저 옷 하나 가지고 5년, 10년도 입습니다. 빨아 입지도 않고 뭐 대충 저렇게 입는 것 같아요. 옷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주로 우리 예전에 한국에 보면은 10살 밑으로는 아랫도리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그렇습니다. 10살 밑으로는 밑에 옷이 없어요.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문화입니다. 예, 저게 집입니다. 동그란 것들이 다 집인데요. 저게 10명, 15명씩 저렇게 잠을 잡니다. 예, 즐거워하죠. 엄청 카메라 갖다 대면 즐거워. 저희 학교 학생들 모습입니다. 예. 교사 선생님들 이제 모습이고요. 예, 학생들 기도할 때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채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트럭을 그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태우고 바깥에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 모습입니다. 사탕을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할 때 찍은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탕 때문에 무조건 저를 따릅니다. 사탕만 주면 그렇게 좋아요. 네. 이제 농구 골대를 만들고 이제 교사들과 찍었던 모습. 이제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죠. 처음에는 학생이 30명이었었는데 이제는 2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제 학교 내부 모습입니다. 예, 학생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네. 예. 칠판이 그냥 세멘트 벽입니다. 세멘트 벽에 검은 이제 페인트를 칠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많이 낡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기가 그런데요. 그래도 비가 뭐 크게 새는 것도 없고 이제 뜨겁지 않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기장을 기증을 받아서 이제 모기장을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특히 이제 우간다는 말라리아가 심해서 말라리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 8천 원짜리 한국 돈으로 7, 8천 원 하는 모기장을 사지를 못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모기장을 나눠줬는데요. 다들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사소한 것이고 또 작은 것이지만은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요. 또 나눠줄 때 저 역시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사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이 집인데요. 매트리스 하나 깔고 세멘트 바닥에서 다들 이제 잠을 잡니다. 이것은 학교 기숙사 모습인데요. 초등학교 기숙사생들이 이제 저기에서 생활합니다. 기숙사생들은 수단에서도 오고요, 부룬디에서도 오고, 콩고에서도 오고, 르완다에서도 오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학을 오는 거죠. 유학을 와서 저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저것을 이제 어느 교회 도움으로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새로 짓는 수준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안락한 시설들을 이제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물통을 큰 걸 샀죠. 네, 넘겨주세요. 네, 여기다 넣죠. 그리고 벽돌을 저렇게 쌓아야 됩니다. 쌓지 않으면은 도둑들이 훔쳐갑니다.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 도둑들 때문에. 그래서 두 분 일이 꼭 되는데요. 저렇게 해서 빼곡하게 넘겨서 이렇게 해서 쌓아서 이제 안전하게 물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기숙사를 이제 완공을 깨끗하게 이제 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농골대, 축구골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손수 자르고 넘겨줬어요. 용접할 때 모습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접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셔서 이제 손수 용접을 해서
반듯하게 이제 농구 볼트도 만들어주고 축구 볼트도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 10번의 말라리아 가운데서 딱 한 번이 죽을 뻔한 이제 말라리아입니다. 이제 혼주 상태에 거의 이제 빠졌을 때인데요. 저기서 하루 이틀을 더 늦으면 이제 죽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시점을 놓치면 죽어요. 몸살이고 막 욱신욱신하고 아파요. 거기에서 3일 정도를 더 버티면은 못 돌아옵니다. 죽어요. 말라리아 개체수가 몸 안에 수십억만 마리가 많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그 헤모글로빈의 산소를 운반하는 것을 제거해버려요. 그럼 뇌로 산소가 가지 않아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장 위험한 것은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목이 물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몸살인지 감기인지 말라리아 때문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만 비로소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아프리카. 이것은 제가 닭을 구입을 해서 이제 양계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멀리까지 가서 닭을 사서 이제 이렇게 닭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계란을 1년 동안 계속해서 나눠줬는데 닭장에 이제 그 쥐가 너무 많아서 저걸 한번 소탕을 했습니다. 제 딸이 이제 닭을 좋아해서 이제 찍은 모습이고요. 저렇게 이제 그 8판 정도를 나눠주면은 학생들이 하나씩을 먹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 흘리는 것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헌데 나는 것도 좀 없어졌고, 영양가가 이제 좀 보충이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조금 건강이 조금 개선된 것을 이제 봤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렇게 계란 하나만 줘도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또 부화를 했습니다. 부화하는 기술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해서 전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화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화를 해서 저렇게 또 닭들을 이제 또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예. 1월 달에 부화했는데요. 지금 이제 알을 놓고 있습니다. 저 닭들이. 또 돌아가면 다시 부화를 해서 더 많은 닭들을 이제 키우고 또 나눠주고. 또 우간다에서는 이제 벽돌이 워낙에 비싸거든요. 그래서 손수 저렇게 찍어서 만들어서 벽을 쌓지 않으면은 이제 넘겨주세요. 네. 돈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손수 저렇게 찍어서 4에이커, 한 500m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원래 가격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수주를 주면은. 근데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찍으면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를 했고, 절반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만들려면은 기술이 필요하죠. 예, 넘겨주세요. 예. 거푸집을 만드는 이제 틀입니다. 저거는 철판을 사서 용접을 해서 이제 거푸집을 저렇게 만들어요. 네. 저희 거푸집 한 5개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하루에 5개 정도의 기둥을 이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제 쌓기 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저 사이에 이제 벽돌을 다 놓고 담을 이제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있지 않으면 일이 똑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흙하고 모래 같은 거를 계속해서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우간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운전을 해줘야 되고요. 세멘트를 사다 줘야 되고 물을 길러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남겨주세요. 예, 이렇게 먼저 기둥을 다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벽돌을 쌓아나가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벽돌을 담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도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우간다는 다 도둑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면은 그것은 다 도둑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보면 99.9%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쌌습니까? 도둑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컴퓨터 훔쳐가요. 전기담아 빼가죠. 전기담아 꽂아놓으면 빼가버립니다. 컴퓨터 있으면 컴퓨터 털어가 버립니다. 기계 있으면 기계 뭐 다 갖고 풀 깎는 기계 갖고 가버립니다. 뭐 세상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담을 쌓아야 되겠다 해서 작심하고 1,000만 원을 구원받아서 이제 쌓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식을 주셔서 저기 아나콘다 이제 뱀인데요. 엄청난 4m 되는 뱀입니다. 저걸 잡아서 이제 껍질을 이제 벗겨서 넘겨주세요. 하얗게 저렇게 껍질을 벗겨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거워요. 키로 한 50kg, 50kg 나가요. 저걸 이제 푹 삶아서 이제 먹습니다. 저희 딸도 이제 먹고요. 네. 그래도 저걸 하루 정도 24시간을 빻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맛있게 이제 먹어서 또 새 힘을 얻었죠.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골대도 만들고 용접을 하고, 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닭장을 만들 때 모습입니다. 닭장 이제 철문을 만드는데요. 왜 저렇게 만듭니까? 물론 도둑 때문입니다. 예, 저렇게 만들어 갖고 놀랍게도 제가 만든 닭장만 안 틀렸고 다른 데는 2번 이상씩 다 틀렸습니다. 오리 10마리, 닭 20마리, 어느 집이건 할 것 없이 다 틀렸어요. 근데 저 닭장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 정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절대 못 들어가. 그래서 제 닭장만 틀리지 않았고 그 인근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몇 번씩. 자랑거리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것은 이제 그 유치원 졸업식인데요. 저 뚱뚱한 아줌마가 우리 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줌마예요. 그래도 우리 학교에다 딸을 보내고 또 졸업식에 또 축하하고 왔죠. 예. 싸우지만은 거기서 뭐 옥신각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한테 피해를 줘서 그래도 공부는 시키면서 싸워야죠. 그 애들까지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 전기 이제 시설을 할 때입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충격을 먹어서 그 사람들은 전기를 일체 만지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뭔 일이든 이제 번지면 제가 다 전기를 만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기술자가 훨씬 다 됐어요. 예. 외지에 나갔을 때 카메라를 보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고요. 이거 코브라입니다. 코브라를 잡아 속여서 이제 잡아서 이제 했던 것이고요. 예, 이건 아까 봤죠?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현지 이제 우리 직원 집을 간혹가다 방문합니다.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가서 한 집 한 집 방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둘러보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예, 가면은 꼭 저렇게 그 바나나를 삶아주고, 그 다음에 그 우유에다가 설탕을 굉장히 많이 타서 이제 줍니다. 설탕을 많이 넣으면은 이제 대우를 잘하는 거예요. 설탕을 적게 넣으면은 대우를 좀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건 제가 이제 트럭이 없다 보니까 트럭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용접 기술로 이제 쇠를 사고 용접을 하고 틀을 이제 저렇게 갖추고 바퀴를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톤 되는 트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집차가 굉장히 힘이 센 집차입니다. 저 집차에 달고 모래도 실어 나르고 세멘트도 실어 나르고 아이들도 실어 나르고 이제 이렇게 역할들을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네, 저걸로 나무도 실어 나르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다 봤죠. 어떻게 조금 이제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우간다가? 예, 누군가는 가서 저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요,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또 돌아가면 또 그 남았는 것 중에 또 몇 퍼센트가 사라졌을지 저는 눈에 선합니다. 80%가 다 바뀌어 있거나 다 없죠. 닭들은 분명히 죽었다고 하고 다 사라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물건들도 가면 또 다 없습니다. 다시 또 구입하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현실인 것을 참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성장해서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렇게 수고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아프리카 선교가 또 우간다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전도자요 선교사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섰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